오늘은 디스플레이 칼의 업데이트를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디스플레이 칼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린 게 2017년이니까 이제 4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글화를 진행을 하면서 아마 3.7대 버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최신 버전은 이제 3.8.9.3 버전이고, 이게 아가일 CMS 컬러 매니지먼트 엔진은 2.1.2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글화를 진행을 하면서 그때 3.7대 버전을 기준으로 한글화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업데이트된 부분은 제가 좀 바빠가지고 또 한글화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디스플레이 앤 장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쭉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칼의 튜토리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쪽에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할 장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듀얼 모니터나 트리플 모니터, 멀티 모니터를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모니터 목록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캘리브레이션을 하시고자 하는 네, 그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웹 앳 로컬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좀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텔레비전이라든지 프로젝터라든지 뭐 운영체제가 없는 장치라든지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웹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파일링을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드 VR 같은 경우는 메디시 비디오 렌더러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비디오의 영상에서의 어떤 그 캘리브레이션의 효과를 얻고자 하시는 경우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프리즈마나 리졸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프리즈마 소프트웨어나 다빈치 리졸브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 활용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언테더드라고 하는 경우는 그 아예 테더링 자체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그 디스플레이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치입니다. 장치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컬러 리미터나 뭐 스펙트로 포토메타라든지 이제 계측 장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왼쪽에 있는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장치를 인식을 하는 그런 과정도 표시가 될 것입니다. 모드에서는 이제 LCD, CRT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뭐 여기선 당연히 LCD로 가셔야겠는데, 그럼 올레드는 어떻게 하느냐? 올레드는 네, CRT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LCD시잖아요. 네, LCD 아니면 올레드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올레드는 특성이 CRT랑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체크박스가 있는데 백색 수준 보상하고 흑색 수준 보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래쪽에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흑색 수준 보상은 스펙트로 포토메타와 같은 장치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스펙트로 포토메타의 단점이라고 보신다면은 이제 흑색 수준의 측정에 있어서 약간의 뭐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흑색 수준 보상을 할 때 이 스펙트로 포토메타를 기반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흑색 수준 보상을 선택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백색 수준 보상 같은 경우에는 백색이 스테이블하게 재현되지 않는 장치들을 사용을 하실 때 선택을 하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CRT, 대표적으로 올레드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올레드를 찍어보면은요, 밝기가 계속 가변됩니다. 네, 밝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확한 뭐 캘리브레이션이나 프로파일링이 되지 않겠죠. 네, 그래서 그 경우에 백색 수준 보상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최소 디스플레이 업데이트 지연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설정 시간 승수라는 거는 계측기가 그 샘플링 패치가 뜨고 나서 계측기가 측정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잡고자 하실 때 선택하시는 건데, 얘가 좀 느린 애들이 있어요. 샘플링 패치를 띄웠는데 모니터에서 실제 구현되기까지는 뭐 몇 밀리세컨드가 좀 더 걸린다든지 소요가 된다든지, 한마디로 응답 시간이 좀 느린 그런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 선택하실 수가 있겠고, 아웃풋 레벨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는 자동으로 놓고 쓰시는데요. 보통 우리가 HDM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이 0255냐 16235냐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겪으시잖아요. 그래서 풀레인지 당연히 풀레인지를 선택을 하셔 가지고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시면 되겠고, 뭐 특수한 경우에 뭐 HDMI에서 16:23으로 주로 작업을 하시는 영상 파트인 경우에는 TB-RGB인 16:23으로 선택을 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렉션, 보정이 있죠. 보정 이 부분은 컬러 리미터 장치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도 써드렸는데, 측정 장치가 컬러 리미터인 경우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적합한 보정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컬러 리미터들은 색역에 따른 정확도 보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정치를 직접 입력을 해줘야만 합니다. 뭐 예를 들면 sRGB 색공간 수준의 색역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와 P3 또는 어도비 RGB 정도의 광색역을 재현해내는 디스플레이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컬러 리미터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결함 때문에 무조건 보정치를 넣어줘야 되고, 보정치를 넣지 않으면은 당연히 부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보정치를 선택을 해라. 그래서 지금 뭐 컬러 허그나 컬러 허그 2, K10 뭐 이런 뭐 스파이더 뭐 이런 장치들은 이제 그 각 장치의 보정 기능이 측정 모드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드에서 아마도 선택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정치를 반드시 선택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보정치를 어떤 값으로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캘리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네. 그런 거 신경 쓰기 싫다, 뭐 보정치를 넣어야 되냐, 그러면은 스펙트로 포토메타 가시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장치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캘리브레이션 단계로 가시면 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캘리브레이션 단계를 생략합니다. 생략하는 방법은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조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값, 이렇게 화이트 포인트, 흰색 레벨, 검정 레벨, 톤 음각특성 모두 다 디폴트 상태로 놓으면은 아래쪽에 버튼을 보시면은 캘리브레이션 앤드 프로파일링 진행, 이게 아니고 프로파일링만 진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지금 우리가 디스플레이 칼이 다른 그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와 차이점이라면은 캘리브레이션 단계와 프로파일링 단계를 구분 지어놨죠.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을 딱 지어놨다라는 부분이 다른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와 가지는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캘리브레이션은 장치를 교정하는 것이고, 프로파일링은 장치의 특성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캘리브레이션이 해주는 일은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써있는 거 4가지밖에 없죠. 화이트 포인트, 흰색 레벨, 블랙 레벨, 톤 음각 곡선. 써있기는 어렵게 써있습니다만 생각해 보시죠. 일단 첫 번째 화이트 포인트, 백색의 색온도입니다. 흰색의 색온도입니다. 흰색의 색온도, 그 다음에 흰색 레벨, 흰색의 밝기입니다. 그 다음에 검정 레벨, 검정색의 밝기입니다. 그 다음에 톤음각 곡선, 톤음각 곡선은 이제 중간 톤의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흰색과 검정색을 제외한 중간 톤의 밝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감마죠. 그래서 이제 그 값들을 목표치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값들을 목표치에 맞추는 것이 캘리브레이션인데, 한번 해보죠. 네, 여기서 이제 톤음각 곡선부터 한번 측정한 값이 아니라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감마 2점이 디스플레이에서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목표치가 우리는 영화를 하기 때문에 뭐 감마를 이렇게 1886에 2.4 감마를 써야 돼, 내지는 뭐 P3니까 2.6을 써야 돼. P3도 이제 디스플레이 P3는 감마 2점인데 DCI P3는 2.6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특정 타겟군에서는 다른 특정한 감마가 필요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런 감마 값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것을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손쉽게 여기에서 그래, 우리 작업 그 워크플로우에서 요구하는 거는 렉 1886이야. 렉 1886 선택을 하시고 감마 2.4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검정색 레벨은 우리 작업 환경에서는 0.2 칸델라를 원해. 그럼 0.2 칸델라 선택하시고, 흰색 레벨은 우리는 뭐 50 칸델라를 원해. 50 칸델라 선택하시고, 요렇게 가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모니터 하드웨어의 하드웨어적인 특성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픽 카드의 룩업 테이블을 건드려서 낮춰주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하드웨어적 퍼포먼스, 당연히 디스플레이에 재현되는 품질이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모니터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좋은 모니터의 성능을 100% 발휘를 해야 될 텐데 이 캘리브레이션 수치를 입력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색온도를 내가 그래 디폴트인 6500으로 하겠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교정을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품질이 떨어집니다. 반드시 밴딩이 생기고요. 그리고 반드시 밝기가 떨어질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캘리브레이션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모니터의 OSD를 건드리는 거죠. 모니터의 OSD를 이 부분을 건드리지 마시고 모니터의 OSD를 조정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P3 작업 환경에서는 50칸델라니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DCI P3입니다. 디스플레이 P3는 뭐 더 높은 밝기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되는데 영화의 기준인 디지털 시네마 이니셔티브의 P3 같은 경우에는 50칸델라거든요. 흰색의 밝기가 여러분들이 영화관에서 보시는 그 영화요. 디지털 시네마. 50칸, 정확하게는 뭐 48칸델라 뭐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50칸델라니까 50칸델라로 여기서 잡는다. 이러면 안 되고요. 하드웨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니터의 백라이트를 낮춰주셔야죠. 백라이트를 낮춰주시고 PC에서의 출력은 100%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잡아주시는 게 훨씬 정확하고요. 그렇게 해서 잡아주시라고 있는 게 바로 위에 있는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조정 기능인데 요 기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색온도도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흰색의 밝기도 조정하시고 검정색의 밝기도 조정하시고 뭘로?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로 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의 하드웨어를 건드리셔서 하시는 거죠. 모니터 하드웨어의 OSD 메뉴의 설정은 9000K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에서 그래 나는 6500K로 캘리하겠어 해가지고 6500K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측정을 해가지고 블루의 파워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래픽 카드에 있는 룩업 테이블의 블루 수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블루 수치를 떨어뜨려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내가 RGB를 00255의 블루 값을 보낸다. 모니터로. 그러면 그래픽 카드에서 255라는 값을 200으로 떨어뜨립니다. 그쵸? 그럼 200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블랙은 200이 피크야. 내가 포토샵에서 255를 했는데 실제로 모니터로 나가는 거는 200이에요. 그래야 6500K가 되니까.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PC에서는 재현되는 개조가 256단계에서 200단계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00단계를 256단계로 표현하니까는 반드시 밴딩이 56단계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반올림 오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색온도를 조정하시거나 흰색의 밝기를 조정하시거나 검정색의 밝기를 조정하시는 것은 무조건 품질을 떨어뜨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라도 뭐 나는 이 목표값에 맞춰야 돼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만 품질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것은 네,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모니터의 퍼포먼스를 최대한으로 유지시키면서 캘리브레이션이나 프로파일링을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의 모니터의 OSD를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애플의 디바이스인 경우 예를 들면은 맥북 또는 아이맥 또는 뭐죠? 애플의 프로 디스플레이 XDR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죠? LG의 울트라 파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퀄리티가 괜찮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에서 여러분들이 뭔가의 작업을 하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그 디스플레이의 디폴트 네이티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디스플레이의 원시 톤 재현 특성을 측정해 보면은 2.2에 거의 유사합니다. 뭐 2.18, 뭐 2.22,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뭐 건드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디스플레이를 감마 2.2의 톤 응답 곡선으로 굳이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눈으로 봤을 때 차이는 거의 없고요. 손실만 발생합니다. 어쨌든 톤의 밴딩이 반드시 발생할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측정한 값으로 가는 거죠. 네, 측정한 값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검정 레벨 LCD에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타겟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건드릴 일이 없죠.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뭐 사진, 일상적인 영상 또는 웹 디자인 등등의 일반적인 작업을 하시는 데는 검정색의 밝기를 건드릴 일이 없습니다. 검정색을 캘리브레이션 하신다라는 얘기는요. 검정색을 낮춘다라는 게 아니고요. 임의의 특정 값으로 올리는 걸 얘기하거든요. 블랙이 뜨는 거를 원하십니까? LCD에서 특히나 IPS LCD 패널에서 블랙이 좀 허옇게 뜬다고 다들 싫어하시잖아요. 네.
어차피 블랙 포인트 컴펜세이션 기능을 활성화시키시면 블랙 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블랙은 어쨌든 LCD에서는 최대한 낮춰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캘리를 통해서 잡겠다? 완전히 특정한 목적 아닌 이상, 뭐 예를 들어서 영화사나 스튜디오 같은 데서 영화 스튜디오 얘기합니다. 그 영화 스튜디오에서 뭐 헐리우드 쪽으로 뭐 CG나 이런 VFX나 이런 걸 납품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레귤레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블랙의 밝기를 0.2로 잡았다. 그럼 0.2로 올려야 되는 거죠. 그거 아닌 이상은 건드리실 일이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흰색 레벨. 여러분들이 실내 작업하시고 암실 작업하시고 외부로부터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창 같은 게 없고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이라면은 흰색의 밝기를 어느 정도 딱 잡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나는 뭐 120 칸델라로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모니터는 무조건 뭐 인쇄물과의 매칭을 위해서 필요해. 그런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흰색 레벨이 필요하실 겁니다. 아니면 듀얼 모니터 사용하시는 경우, 트리플 모니터 사용하시는 경우, 여러 대의 모니터를 동일한 밝기로 잡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특정한 밝기가 필요하실 거고 그때는 흰색 레벨을 잡아주실 필요는 있으시겠죠. 네, 그렇게 잡아주시는데 그거를 뭘로 잡아주시느냐? 캘리로 잡으시면 안 되죠.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캘리로 잡으시면 절대 안 되고 캘리를 통해서 흰색 레벨을 잡는다? 그러면 또 무조건 품질 저하가 발생하죠. 네, 그래서 이것도 OSD 메뉴를 통해서 잡으시라. OSD 메뉴를 통해서 잡으시고 OSD 메뉴에서 이제 밝기 또는 뭐 백라이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백라이트를 조절을 하셔가지고 잡으시는 게 훨씬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잡는 데 있어서 뭔가 기준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보통 칙색기 가지고 잡으시는데 그거는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조정 기능 활성화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뭐 250 칸델라, 300 칸델라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화이트 포인트 색온도입니다. 색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온도도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트루톤 디스플레이라든지 색온도와 관련해서 컨텐츠를 올려드렸는데 그 트루톤 디스플레이에서 이 색온도 쪽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올려드릴게요. 네, 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화이트 포인트는 결국 어떤 특정 대상과의 매칭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낫죠. 무조건 퀄리티는 안 건드리는 게 낫습니다. 건드리면 무조건 퀄리티는 떨어집니다. 네, 그거는 일단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은 내 모니터의 디폴트 색온도가 7000K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굳이 표준에 맞추겠다고 6500K에 맞춥니다. 그럼 블루를 떨어뜨리겠죠. 그러면 무조건 블루의 개조 손상이 발생을 하거나 어쨌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밝기는요. 밝기 무조건 떨어지고요. 네, 그래서 화이트 포인트를 조정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게 이제 주변에 비해서 내 모니터가 너무 푸래, 내 모니터가 너무 노래 뭐 이렇다라면 그거는 주변 환경 대비 상대적으로 푸르고 상대적으로 누렇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 저는 지금 제 모니터가 거의 한 6500에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제 스튜디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5000K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제 모니터는 시퍼렇게 보입니다. 결국 상대적인 환경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인쇄물과의 매칭을 위해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걸 하는데 그렇다면은 인쇄물을 보시는 조건은 통제가 되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은 뭐 D50의 ISO 3664의 기준을 준수하는 뷰잉 라이트 아래에서 인쇄물을 보고 계시나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LED나 형광등 아래에서 인쇄물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밝기는 어떻게 되나요? 밝기도 통제가 안 되고 색온도도 통제가 안 되고 스펙트럼 분포도 통제가 안 되고 CRI도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인쇄물을 보고 계시는데 모니터랑 매칭을 하기 위해서 6500K의 색온도 120 칸델라의 밝기 맞춘다? 안 맞습니다. 죽어도 안 맞습니다. 네. 뭐 그래서 모니터의 그 특성을 인쇄를 보고 있는 환경에 맞춘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인쇄물을 보고 계시는 환경이 어떤데요?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 네, 여러분들이 이 모니터를 인쇄물과의 매칭 용도로만 사용을 한다. 100%. 뭐 그러고 그 인쇄물을 보고 있는 그 조명 조건이 ISO 3664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D50의 스탠다드 조명을 사용을 하고 있고 모든 주변에 서라운딩된 벽이 N7 페인트로 칠해져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여러분들의 모니터도 캘리브레이션을 해가지고 맞추실 필요가 있고 밝기도 조정하시고 색온도도 조정을 특정한 색온도와 특정한 밝기로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죠.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상황, 일상적인 상황이라면은요. 일상적인 상황에서 특히나 뭐 노트북을 가지고 항상 가변되는 아침, 점심, 저녁에 들어오는 햇빛의 색온도가 다르고 밝기가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조명의 밝기도 다르고 색온도도 다르고 그런 식으로 주변 환경이 가변적이다. 그러면은 그 가변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애플에서 내놓은 아주 유일한 아주 훌륭한 기술이 바로 트루톤 기술이잖아요.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트루톤 디스플레이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그게 무엇인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트루톤 사용하시면은 네, 화이트 포인트 조정하시면 됩니까? 안 되죠. 왜냐? 지속적으로 가변되잖아요. 뭐 6500K일 때도 있고 5000K일 때도 있고 4000K일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가변이 되는데, 그죠? 캘리브레이션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의 노트북, 뭐 아이폰, 뭐 스마트폰 할 거 없이 디스플레이들 자동으로 밝기 조절 기능 사용하시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노트북들 자동으로 밝기 조절이 의미하는 거는 밝기가 가변적으로 조정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뭐에?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그러면은 흰색 레벨을 조정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 안 되는 거죠. 캘리브레이션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 여러분들이 정확한 컬러로 볼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특수한 목적, 뭐 영화사의 VFX 스튜디오라든지 인쇄물과의 매칭을 위한 어떤 그 프리프레스 작업 단계라든지 그 이외에는 캘리브레이션을 하시면 안 되죠. 네,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뭐 색상이 안 맞아서 캘리브레이션을 한다? 이것도 대단한 착오신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이트 포인트, 흰색 레벨, 검정 레벨, 토론닭 곡선 컬러가 있습니까? 색역이 있나요? 없습니다. 색역은 캘리브레이션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색역이라는 건 원색의 레드, 원색의 블루, 원색의 그린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원색의 레드, 그린, 블루는 무엇로 조정하는 거죠? 이 원색의 레드, 원색의 그린, 원색의 블루가 결국 여러분들의 모니터의 색역을 결정합니다. sRGB 색 공간 또는 뭐 P3 색 공간, 어도비 RGB 색 공간. 제 모니터가 sRGB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모니터는 P3예요. 자,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면은 매칭이 될까요? 죽었다 깨도 안 되죠. 물리적인 한계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색상은 캘리브레이션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흰색의 밝기, 흰색의 색상, 검정색의 밝기, 톤, 응답, 특선, 중간 톤의 밝기, 요 네 가지가 캘리브레이션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으로 여러분들의 색깔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죠. 캘리브레이션을 하시면은 흰색의 색온도 또는 흰색의 밝기가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동으로 놓으신다. 트루톤 기능을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캘리를 하시면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은 아주 특정한 상황에서만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모니터 간의 매칭은 어려운 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캘리브레이션이 아니고요. 프로파일링 단계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죠. 프로파일링 단계에서 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레드 원색의 색상, 그린 원색의 색상, 블루 원색의 색상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프로파일에 들어가잖아요. 프로파일에. 그래서 이 모니터는 레드가 이래요. 그린이 이래요. 블루가 이래요. 그래서 이 모니터가 제한하는 색역은 sRGB의 98%예요. 이 모니터가 제한하는 색상은 뭐 P3의 98%예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색역 그래프들 여러분들이 만나보시잖아요. 그 정보는 프로파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디스플레이의 컬러 출력 특성을 그대로 기술해 줄 뿐이지 그거를 교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 모니터를 sRGB에 맞추는 거나 내 모니터를 P3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캘리브레이션 설정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비활성화를 해놓고 프로파일링만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OSD로 도저히 조정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조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파일링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링 단계에서는 일단 원색의 그런 색역 정보가 담긴다라고 했죠. 프로파일의 유형이 있는데요. 프로파일의 유형을 보시면은 일단 매트릭스 프로파일, 행렬 프로파일이 있고 LUT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지금 XYZ LUT, LAB LUT, 그 다음에 다중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RGB 각각의 색상 원색 커브 채널에 대한 커브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매트릭스 행렬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단일 곡선은 싱글 커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마는 아예 커브가 아니라 그냥 감마 값으로 표현을 해놓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프로파일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프로파일이 적용이 되는 애플리케이션과 그렇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자, 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적용이 됩니다. 네, 맥 같은 경우에는 그냥 OS 차원에서 프로파일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맥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없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앱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다중곡선의 행렬 프로파일까지만 지원을 한다면, 또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뭐 LUT 플러스 행렬 프로파일을 지원을 한다든지, 이거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읽어 드리느냐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디펜던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제가 뭐가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OS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은 맥OS 같은 경우에 맥OS에서는 싱글 커브의 매트릭스에 블랙 포인트 컴펜세이션을 활성화시킨 프로파일을 디폴트로 사용을 합니다. 이거죠. 단일 곡선 행렬의 블랙 포인트 컴펜세이션을 활성화시킨 요 상태의 프로파일이 디폴트입니다. 이건 맥OS에. 그러면은 맥에서 사용하는 포토샵은요. 맥에서 사용하는 포토샵은 지금 보고 계시는 룩업 테이블 플러스 행렬 프로파일도 인식합니다. 그럼 맥에서 사용하는 크롬은요? 맥에서 사용하는 사파리는요? 맥에서 사용하는 퀵타임은요? 다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파일의 유형도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블랙 포인트 컴펜세이션 기능도 여러분들의 사용 환경에 맞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앱을 쓰시느냐에 따라서, 앱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블랙 포인트 컴펜세이션 기능 같은 경우에는 블랙 포인트 컴펜세이션 기능을 활성화시키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여기 설명을 달아드린 것처럼 블랙 포인트 보상은 효과적으로 블랙의 밴딩, 블랙 영역, 그 안부 영역의 그 그라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안부 영역의 디테일의 뭉개짐을 방지합니다. 밴딩을 방지하는데, 컬러 변환을 했을 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블랙이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니터의 블랙이 0.1칸델라, 0.2칸델라가 준수하게 나오는 모니터인데, BPC 기능을 활성화시키시면 막 0.4, 0.5까지 점프하기도 합니다. 블랙이 뜬다는 얘기죠. 네. 그렇지만 그 블랙 영역의 개조 자체는 리니어하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선형적으로 빠져서 뭉개짐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게 뭐냐? 예를 들면 BPC 기능을 사용하셔야지 톤 특성은 여러분들이 좀 선형적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블랙이 뜨니까 명암비가 떨어지게 되죠. 내 모니터 1000대1 나오는 모니터야, 명암비, IPS. 그런데 BPC 기능 활성화하시면 막 500대1, 400대1로 명암비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좋느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네, 이것도 선호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기 때문이지요. 자, 프로파일 품질은 뭐 이렇게 되고요. 뭐 테스트 차트는 뭐 자동 최적화 선택하시면 되겠고,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다중곡선의 BPC 기능 활성화하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뭐 요 정도 34개 패치를 자동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패치 규모가 늘어나는 거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룩업 테이블 때문입니다. 룩업 테이블에 플러스 매트릭스 프로파일로 만드시게 되면은, 지금 뭐 테스트 차트의 규모를 막 400개, 500개 이 정도로 만드시게 되면은 각각의 샘플 패치들의 컬러 정확도가 되게 높아지는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더 뭐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캘리브레이션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룩업 테이블 플러스 매트릭스 프로파일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컬러 정확도가 높아지는 건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달라진다. 네, 라는 것이죠. 애플리케이션이 지원 안 하면 말짱, 네, 꽝이다. 윈도우에서는 더 모르겠다. 네, 윈도우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네, 윈도우에서는 좀 더 꽝이다. 뭐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너무 복잡하시죠.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을 뭐 룩업 테이블 방식의 프로파일 또는 뭐 매트릭스 방식의 프로파일이 뭐 어쩌고 BPC 기능이 어쩌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배우고 캘리브레이션이나 프로파일링을 해야 되느냐? 골치 아프시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죠. 뭐 이런 류의 막 골치 아픈 류의 문제들 막 굳이 프로파일링을 해야 되고 무슨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컬러가 맞고 안 맞고 포토샵에서 봤을 땐 이런 컬러인데 웹브라우저에서 띄우니까 이런 컬러고 컬러가 막 달라지고 도대체 컬러가 안 맞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컬러를 스마트폰에 올렸더니만 내가 띄운 사진이 안 맞고 그래서 가장 손쉽게 해결하시는 방법은 캘리브레이션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제가 또 욕을 먹겠지만 그냥 맥 쓰시는 거죠. 네.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네, 정신 건강에 좋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 컬러 매니지먼트의 기원 컬러 매니지먼트를 규약을 정의 내놓고 프로파일에 규약을 정의 내려놓은 곳이 ICC잖아요. 인터내셔널 컬러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이 ICC의 기원은 컬러 싱크 컨소시엄이죠. 컬러 싱크 컨소시엄이 이제 제조사의 느낌을 빼기 위해서 그 컬러 싱크를 인터내셔널로 바꿨잖아요. 그 컬러 싱크 누가 만든 겁니까? 애플이 만든 겁니다. 애플의 기술이에요. 네, 애플의 기술이고 컬러 매니지먼트는 애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애플이 만든 거고 그게 ISO 15076 국제 표준이죠. 네, 애플이 만든 컬러 매니지먼트 기술이 국제 표준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든 리눅스든 할 것 없이 모든 제조사들은 그 기준을 준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들은 뭐 윈도우 운영 체제 같은 곳에서 뭐 수동적으로밖에 갈 수 없는 것이고 컬러가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뭐 히스토리가 있죠. 네,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D LUT 탭이 있죠. 3D LUT 탭 같은 경우는 보다 전문적으로 영상 쪽에서 3D 룩업 테이블이 필요하신 경우에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나 프리즈마나 이런 곳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3D 룩업 테이블을 요구하시는 경우,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한 여러분들이 색역, 여러분들의 모니터의 컬러 개멋이라고 여러분들의 모니터가 재현할 수 있는 색역이 제대로 반영이 된 상태에서 영상에 대한 편집 작업을 수행하시고자 하는 경우엔 3D LUT를 사용하셔야 되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3D LUT 단계에서 여러분들의 모니터에 맞는 3D LUT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없이 그냥 프로파일만 가지고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영상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걔는 프로파일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3D LUT 없이 프라즈마를 사용을 하든 뭘 해서 영상 편집 작업을 하신다. 컬러는 죽었다 깨나도 틀립니다. 뭐 레퍼런스급 모니터를 사용하시지 않는 이상 뭐 여기서 얘기하는 레퍼런스급 모니터라고 하는 게 P3의 100%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고 팩토리 캘리브레이션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맞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모니터 자체적으로 잘 맞는 거예요. 그거 아닌 이상은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3D LUT 없이 영상의 컬러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캘리브레이션 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의 색상이 맞춰지나요? 아니거든요.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캘리브레이션 하니까 유튜브에 그래도 크롬 브라우저에서 보는 유튜브가 색깔이 좀 바뀌기는 하던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캘리브레이션에서 색온도하고 흰색의 밝기를 조정하셨거나 감마를 건드리셨을 때 그래요. 그죠? 이거 하시면 안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모니터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프로파일에서 여러분들의 모니터, 이 모니터는 P3 100%의 개멋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야라고 프로파일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만든 프로파일이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유튜브를 보실 때 적용이 되냐는 말이죠.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자들, 영상 작업자들이 맥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뭔진 모르겠어요.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맥을 쓰면 컬러가 잘 맞는 것 같아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시고 대부분 맥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악플이 되게 많이 달리겠네요. 근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뭐 반박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객관적 근거를 대해서 반박을 해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친절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디스플레이 칼의 3.8.9.3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링에 대한 간략한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한계들은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특정한 목표가 없으신 경우, 여러분들이 뭐 VFX를 하신다든지 CG 작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인쇄물과의 완벽한 프리프레스 단계에서의 소프트 프루핑을 위한 그런 모니터, 그래서 완전히 작업실에 딱 갇혀져 있는 고정된 모니터가 아닌 이상에는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을 하실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캘리브레이션을 여기에서 하시게 되면, 특히나 이 캘리브레이션 단계에서 하시게 되면 무조건 품질 저하는 감수하시라 하셔가지고요, 포토샵에서 0에서 255까지 그라데이션 한번 띄워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그 캘리브레이션 전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 내 모니터가 이런 식으로 품질 저하가 발생했구나 라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굳이 하시겠다면 프로파일링만 하시라. 프로파일링만 하시고, 그러면은 이 색역에 대한 보정은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에서 하시는 거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우리 주인님께서 요만한 컬러 재현 특성을 보이는 모니터를 사용하고 계시니까 이 이미지를 띄워줄 때 이런 식으로 보정해서 띄워줘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의 포토샵이, 여러분들의 컬러 매니지먼트 응용 지원 프로그램들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프로파일의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컬러 매니지먼트고요. 이건 이미지에만 해당된다. 영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심지어 맥에서도요, 프로파일이 적용된 상태로 영상을 보시려면은 퀵타임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VLC라든지 뭐 다른 그 비디오 플레이어들 있잖아요. 다른 비디오 플레이어들에서 띄우시는 거하고 퀵타임에서 띄우시는 거하고 컬러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니터의 색역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보여주는 플레이어는 퀵타임 뿐입니다.